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송은희 간사라고 합니다. 저는 고용노동부의 근로조건 개선 지원 사업의 하위 두 가지 세부 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근로조건 자율 개선 지원 사업이라는 것인데요. 잠시만요. 이 사업의 내용을 약간 생소하실 텐데 이 사업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시 노동자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이 스스로 법 위반 여부를 점검 개선하도록 민간의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실제 사업 수행단체는 공인노무사협회 경총 등이고요. 사업의 방식은 기본적으로는 사업주가 신청해서 진행하는 것인데 거의 신청은 되지 않고 사업 운영기관인 공인노무사협회 경총 등이 사업장에게 팩스를 보내서 이런 사업이 있다고 소개하고 법 위반 사항을 체크해서 다시 그 사업 운영기관에 주면 그 사업장들이 법적인 컨설팅을 제공해서 시정하게 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16년의 경우에 9,700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이 실시됐고 또 6,900개소에서 위반을 적발해서 13,000건이 시정되었다고 노동부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17년, 18년 예산 규모를 보시면 17억에서 18억 정도가 되는데요. 저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16년, 죄송합니다. 저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16년 예산입니다. 16년 예산은 15년 예산에 비해서 4억 정도, 뒤에서 보면 나오는데 4억 정도 증가하게 되는데 이 예산 증액이 과연 적정했는가, 그리고 이 16년을 기점으로 계속 많이 증가하진 않았지만 증가하고 있는 이 사업의 예산이 적정한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6년 예산의 문제점은 첫 번째 양대지침 예산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양대 지침은 모두 다 아시다시피 취업규칙 해석 운영 지침과 공정회사 지침인데요. 이 노동부의 엄청난 반발을 일으켰던 지침들이고 총파업까지 일어났던 지침입니다. 취업규칙 해석 지침이라는 거는 근로자의 원래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 없이도 불이익하게 변경하도록 고용노동부가 지침을 만들었고, 공정회사 지침은 저성과자 해고 지침입니다. 이런 두 지침에 대한 홍보비로 2만 원의 예산을 배정했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9,700개소의 점검 대상이 있는데 만약에 이 예산이 다 집행됐다면 한 2억 정도가 이 취업 양대 지침 홍보 예산으로 집행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16년 예산이 이제 증가된 이유가 고용노동부로 내세운 거는 점검 대상의 확대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점검 대상을 보면 15년에 9,900개소, 16년에 9,700개소거든요. 그래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16년을 기준으로 짜여진 18억 상당의 예산은 그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 방안으로는 양대 지침이 9월 25일에 폐기됐습니다. 그래서 양대 지침 홍보 예산이 필요 없는 만큼 양대 지침 홍보 예산으로 책정돼서 증액된 예산만큼이 삭감되어야 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또 사업 방식을 좀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계속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근로감독관의 업무 부하가 감소된다든가 사업주들이 자율적으로 시정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아주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근로감독관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노동행정의 사각지대를 자율에 맡기는 게 과연 적정한가. 예를 들면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임금체불, 불법 파견, 부당노동 행위 문제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사업으로 전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정책 방향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사업은 노동관계법 홍보 교육이나 경영 관행을 일부 개선하는 수준에서 평가되어야 하고 이에 합당한 수준의 예산이 책정돼야 한다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로조건 개선 사업의 하부 사업인 최저임금 준수 지도 홍보 사업을 보시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업의 내용을 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늘어나니까 이에 대한 인식 개선과 준수 유도를 위해서 최저임금 제도를 홍보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사업 내용을 밝히고 있고, 사업 구성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차기년도 그러니까 올해 2017년이니까 2018년도 적용되는 최저임금액
광고하고 홍보물 제작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근로조건 지킴이 사업이라는 것이 있고, 세 번째는 연구 용역비가 있습니다. 예산은 17년, 18년 예산은 12억 정도로 비슷하고 16년 결산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홍보를 사유로 한 예비비가 여기에 몰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억 정도가요. 그래서 실제로 16억이 집행됐고 실제로 최저임금 준수 지도 홍보 사업에 배정된 배정액은 9억 6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최저임금 준수 지도 홍보 사업에 대한 한 5개년도에, 6개년도에 그 사업 실제 집행 내역을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찾아봤더니 최저임금 지킴이 사업이라는 것에 대부분의 예산이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보니까 문제는 2013년부터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라는 사업의 예산에 거의 60에서 70% 가량의 예산이 배정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의 내용이 뭔지 살펴봤더니 민간 기업에서 인사나 노무를 담당한 퇴직자들을 모집해서 그분들이 청소년이 주로 일하는 사업장에 가서 리플렛을 드리기도 하고 법 위반 사항인지 확인하기도 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미달의 문제는 특정 연령대만의 문제가 아니죠. 25세,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5세 미만은 한 최저임금 미달률이 28%가 되는데 특히 55세 이상의 경우에는 25세 미만보다 지금 미달률이 더 높죠. 그래서 최저임금의 미달의 문제를 청소년에만 한정해서 이렇게 사업을 구성하는 게 과연 적정한가 저희는 의문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근로조건 개선 지원 사업의 하위 사업에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사업 대상이 청소년입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 준수 지도 홍보 사업의 대부분의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사업과 사업 내용이 거의 유사한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사업 방식이 좀 변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라고 한정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만 그 최저임금을 홍보하고 지도하고 감독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연령, 직군, 업종의 특성에 기반한 최저임금 위반 유형을 찾아내고 신고와 구제, 방법, 절차 등을 홍보하는 고용노동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연소자 근로사업 같은 것과 좀 사업을 조정해서 사업을 다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